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견디기 힘들어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뛰쳐나온 한 어린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나온 사람입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가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요.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 퇴사를 했었던 회사 팀장님도 제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 오셨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수군거리든 상관없었습니다. 우선은 제 마음을 다잡는 게 더 중요했었으니까요. 주변에서 아무리 저를 올려놓고 험담을 해도 그들에게 하나하나 핑계 및 변명을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도 제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묵을 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하던 말들에 살이 붙고 붙어서 저란 사람이 마치 매장이라도 되어야 하는 사람처럼 포장이 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어차피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까 그냥 묵묵히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는데, 결국 저는 그들에게 제 사정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모르면 다들 닥치고 있으라고, 니들이 당한 거 아니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전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저는 전 남편과 사랑을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긴 했었어요. 전 남편은 유머도 있는 사람이었었고 게다가 똑똑하게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사 문제들도 척척 다 알려주고 마치 백과사전처럼 제가 물어보는 것에 탁탁 대답을 해주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다정하고 박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까지 다 있는 그런 남자.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보잘것없는 저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해주고 아껴주는 그 모습에 행복해서 비명을 다 지를 지경이었었죠.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주변에서 모두 빠른 거 아니냐고 하나같이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른 그의 아내가 되어서 그의 옆에서 그의 꿈을 위해서 지지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꿈은 어느새 저의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었거든요.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날 전 남편은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저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전 남편의 말을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 그를 전적으로 믿었고 의지했고 그의 뜻을 지지했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낯선 연로한 시어머니와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그리고 남편이 제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기에 저는 따르고 싶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이 훌쩍 넘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연세 드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은 키에 잔뜩 주름이 진, 그래서 가끔은 썽이 나 보이기도 하는. 남편은 집안에서 가장 막내였고 시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본 아주 귀하디 귀한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하고도 나이 차이가 꽤 났었는데 거의 저희 친정엄마뻘이 되셨으니 모든 식구들이 제게는 다 어른들이었고 어려운 대상들이었었죠. 낯설었고 괜히 같이 산다고 했나 후회하기도 했었으나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는 전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잘 해보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 나를 그렇게 예뻐라 하셨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지 않겠나. 연세 드신 분들은 살갑게만 대하면 애교만 떨면 다들 예뻐라 하시니까 최대한 귀여움을 떨어보자.
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전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그 연세 드신 분, 할머니 같은 분의 무서운 면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의 누나까지 합세해서 말이죠. 제가 그 집에서 뛰쳐나가는 데에는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전 남편의 누나란 사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와 제가 있는 그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했었습니다. 가까이 살기도 했었고 제가 자기 엄마에게 혹시나 실수나 하지 않나, 험한 말이나 하지 않나, 구박이나 하지 않나 하고 감시를 하러 오는 것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리 말하고는 농담이라고 웃었지만서도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젊은 사람들 버릇없다 해도 아무 이유 없이 노인들에게 막대하고 하는 경우들 없는데 그 누나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 어린 새색시가 혹시나 늙은 우리 엄마 구박할까봐 내가 마음이 쓰여서 도저히 집에 있질 못하겠네. 엄마, 별일 없으셨수? 어린 새색시가 엄마한테 막 뭐라 하진 않았고? 혹시 빨리 죽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수? 엄마,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눈 뜨지 마. 이따 엄마 아들 퇴근했을 때 나이 어린 새색시가 울면서 막 엄마 무섭다고 하면 어쩌려고 하슈? 지금 엄마 아들 눈에는 오로지 지 색시만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가 제 눈치 보는 게 맞아. 안 그래 옳게? 어머, 저 정색하는 얼굴 좀 봐. 지금 우리 농담하는 거야. 좀 친해지려고 장난 좀 친 건데. 어머, 어머, 긴장하는 것 좀 보소. 옳게라고 부르는 것도 참 쑥스럽다. 그치? 전 남편의 누나는 까르르 웃어 넘어가면서 제게 그런 농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내가 왜 며느리 눈치를 보냐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누구 눈치 보고 할 때이냐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 눈치 안 보고 할 말 있으면 하고 혼날 때 있으면 혼내고 암튼 그럴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놈도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내쫓을 생각이니 아들 생각해서 며느리한테 조심하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전 남편의 누나에게 그리 말을 하더군요. 정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저를 가운데에 놓고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를 해 대더군요.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장난이 짙은 건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저들의 농담들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건가? 세대 차이인가 싶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고 쿨하게 대처하고 싶었어요. 저런 말들에 하나하나 대꾸를 하고 기분 나빠하면 정작 힘들어지는 사람은 저일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힘들면 제가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와의 사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좀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전 남편의 누나가 집에 가고 저녁 시간쯤 되어서 샤워를 좀 할라 치면 불쑥 문을 여시고는 빤히 저를 들여다보시곤 했었죠. 도대체 노크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같은 여자여도 너무 창피한 상황이잖아요. 창피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너무 무리한 행동이잖아요. 가끔은 제가 씻고 있는 중에도 들어와서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니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그러더군요. 물 아꼈어. 무슨 그 몸땡이 하나 씻는데 물을 계속 틀어놓니? 네가 물값 댈 거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생각해서라도 아껴 쓰는 법을 알아야지. 하여튼 펑펑 나온다고. 낭비가 너무 심하구나. 내가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들어가자마자 계속 물소리가 나던데 그렇게 써서 물값 많이 나오면 네가 친정에서 물값 받아오기라도 할 거야? 어떻게 애가 아낄 줄을 이렇게 모르니? 아이고 늙은 사람 오줌보 터지겠네. 무슨 떼벗기니? 화장실 전세 냈어? 왜 이렇게 너 혼자 오래 쓰는 거야? 들어갔으면 얼른 끝내고 빨리 나와야지. 애가 행동이 굼뜬 건지. 비단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가 방에 들어가 있어도 그냥 노크 없이 방문을 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전 남편이 출근을 하고 그의 누나가 집에 가고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에 저는 제 방에 들어가도 절대로 문을 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도 꼭 시어머니 옆에서 받아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혹시나 제가 방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누구와 시어머니와 욕을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였었죠. 외출 같은 건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전화나 화장실도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용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제 방문을 닫지도 못했었는데, 무슨 외출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가 남편이 퇴근을 하고 함께 있으면 그 행동이 180도로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한없이 다정했고 저를 배려했고 제게 친절한 말투를 썼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분이 치매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 않고선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날, 저는 그 연세 드신 분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저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듯 하더군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아들은 대학도 나왔고 게다가 서울권에 좋은 곳을 나왔는데 저란 사람은 전문대 출신에 그리고 결혼 전 하던 일도 그냥 평범한 너무 흔하기 흔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못마땅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설득을 했을 테니까 그 앞에선 좋다, 마음에 든다 했다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본심이 나와서 우라가 치밀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이 출근을 하고 웬일로 그의 누나가 왔다가 일찍 간 날, 그날 저는 그 연세 드신 분의 입에서 너무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모욕스러운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어젯밤 좋았냐고 말이죠. 아, 어젯밤 자기 아들과 그 짓거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좋았냐고. 너무 남사스러워서 자기가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리 말을 하더군요. 전날 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니까 당연히 불꽃이 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어른이 한 집안에 있는데 그럴 순 없더라고요. 조용히 잠을 잤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좋았냐고, 얼마나 후려댔길래 그랬냐고, 이런 징글맞은 질문을 계속 해댔습니다.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부모라고 해도 결혼한 자식들의 사생활 정도는 지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는 법이라고 그만 말씀을 하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주름져 있는 얼굴을 더 찡그리더니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볼 법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알지도 못할 상상도 못할 그런 말들을 말이죠. 그 할머니같이 잔뜩 찡그리고 쪼글쪼글한 입에서 저를 비하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저는 정신나간 미친 노인네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멍멍젓. 너는 멍멍젓이야. 네가 아무리 애를 낳아서 젖을 몰린다고 해도 나는 그 젖을 신성하게 볼 생각이 없어. 왜냐? 며느리들은 다 멍멍젓이거든. 네가 어미가 돼도 그리고 네가 내 손주를 낳아준다 해도 나는 너를 개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야. 개들이 새끼들 쭉 낳아놓고 젖 물리면서 얼마나 잘 기르냐? 내가 생각했을 땐 너는 개 이상 이하도 아닌 딱 그 수준이라는 거야. 감히 우리 아들이랑 니깎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니? 그냥 짜부라져 있으라고. 왜? 토끼 눈을 뜨고 지랄이야? 우리 아들한테 이르기라도 하려고? 걔가 믿겠어? 그리고 나이 먹은 지 엄마 치매 있나 보다 걱정돼서 병원 가자 할 놈이지. 나한테 윽박지를 놈은 절대로 아니라고. 이 멍멍저지야.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노인네였어요. 끔찍한 생각이 들었고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지갑과 핸드폰만 챙기고 제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마치 헨젤과 그레텔에서 나오는 그 마녀 같은 얼굴을 하고 말이죠. 저도 모르게 확 밀쳤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 했어요. 이 미친 노망낸 노인네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친정으로 갔고 저는 부모님에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화가 나서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죠. 그간 사정을 다 들은 전 남편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눈치였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한다는 그 이야기. 우리 엄마는 다르다.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거였나 보더라고요. 녹음, 그런 거 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순간에 그 누가 녹음해야지.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들려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했던 전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 남편도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왜 그랬는진 모르겠으나 그냥 저를 그 호랑이 굴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쇼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1년 동안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일주일 만에 그 사랑에 찬물이 끼얹어지면서 불탔던 사랑이 급작스럽게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 충격은 그에게까지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정내미가 떨어진 것처럼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내미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딱히 이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필요 없었기에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계속 회유했지만 저는 잊고만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끈질기게 제게 매달렸고 차라리 자기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혹은 우리가 나와서 살자라는 다른 이야기를 해대더군요.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셔서 그래. 연세 드시면 방금 전에 한 말도 막 잊고 그러시잖아. 연세 드신 분이 그냥 잠깐 미쳤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앞으로 우리들이 행복한 나날들이 더 많아. 그냥 나만 보고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직 나 사랑하잖아. 난 아직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뭐라 말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너 다른 사람들 시선 감당할 수 있어? 나보단 여자인 너한테 더 따가울 텐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고.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왜 나한테 더 따가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괜찮을 줄 알아? 사실 당신이 너 쪽팔린 거 아니야? 나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닐 거거든. 당신 쪽 다 팔리고 당신 어머니 망치 다 뻗치게 다 말하고 다닐 건데? 내가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겠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 차라리 치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알아? 당신 어머니 일부러 이러신다는 거?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에게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당신 걱정돼서 병원부터 찾을 아들이라고 하더라. 역시 엄마라 그런지 아들 성향을 잘 아네. 당신 어머니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데? 당신이 만약 그런 소리 듣고도 사랑하냐, 우리 행복한 나날들만 생각하자, 이런 말이 나올까? 듣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있지 않았으면 나를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설득하려 들지도 마. 당신 사랑하냐고? 사랑했었지. 근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보단 나는 무서운 마음이 더 크다?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끔찍한 말들을 들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지지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 당신 말대로 당신 어머니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말 못해.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 할 말이 아니었거든? 당신 어머니 인간 아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아들인 당신도 인간으로 안 보여. 다들 똑같은 사람 같거든? 내가 미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가.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참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속사정이 어땠는지는 살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전 남편에게는 다 말하고 다니겠다고 협박을 했지만 그렇게 모진 사람은 제가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결국 너무 주위에서 저를 괴롭게 해서
그들에게 그만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긴 했네요. 가장 잘 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꿈을 꾸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야말로 행복하고 싶었고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말을 그 누구보다 원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게 그러더군요. 만일 다음번에 혹시나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했었다고 말을 할 것이냐고.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니까 혹시 속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그거 완전히 사기나 다름없을 텐데 너 입장 곤란하겠다고 말이죠. 걱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놀리는 건지 제 앞에서 저런 질문 자체를 하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제가 머리가 빈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 사람도 아닌데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할 마음을 먹게 될까요?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 인생에 결혼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